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은서입니다. 흑석동 관련된 부동산 뉴스가 있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내용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작에 한강변 재건축 이야기 나오는데 한강 현대 아파트하고 명수대 현대 아파트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입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흑석동을 보시면 한강변에 여기가 지금 노들섬이여가 있고요. 노들섬 있고 아크로 리버하임, 그 다음에 센트럴 2차 있고 이쪽에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명수대 현대야. 명수대 현대, 그 다음에 한강 현대. 자, 명수대 현대는 아마 이게 660세대인가 될 거예요. 둘 다 1988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지금 35년 차인가요? 35년 차 정도 되겠죠? 그리고 명수대 현대는 660세대. 이게 아마 한강현대가 96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자, 이걸 좀 둘러보시면 어떤 점이 좋냐면, 자, 보시면, 자, 흑성역이 여기가 있어요. 흑성역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명수대 현대는 비교적 흑성역하고 가깝죠. 그 다음에 한강연대는 좀 흑성역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이제 장점은 여기에 지금 반포 1, 2, 4주가 있죠. 지금 원베일리 뭐 아크로파크 있죠. 여기에 3구역 있고 1, 2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1, 2, 4주고 반포 1, 2, 4주가 지금 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11구역이에요. 자, 여기가 11구역. 자, 거의 2주도 끝났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현대 뉴스 나오고 있는 데가 명수대 현대와 한강연대가 여가 있다. 둘 다 1988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대충 35년 차고 여가 660세대, 여가 960세대 정도 된다. 용적률은 거의 250%다 찾아먹었을 거예요. 여가 뭐 240에서 250 다 찾아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용적률이 그렇습니다. 용적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종이라서 최고 용적률이 250%를 거의 다 찾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고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보면은 매일경제 보면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학석 명수대 현대와 한강연대가 최근에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예비 안전진단 후에 정밀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자 여기 보면은 98년도에 660가구가 명수대 현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강연대가 98년도 똑같고 960세대 정도 된다. 뭐 이 정도 뉴스예요. 이제 여기는 이 정도 되고 최근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거래가 있다. 2020년 한 건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23년도에는 9건의 거래가 있었다. 한강현대는 11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거래가 최근에 좀 이런 호재가 있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저는 여기서부터 옛날부터 쭉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뭐 엄마들 신났다고 했는데 자, 여기 뭐냐면 이게 키포인트 여기서는 240% 높은 용적률이 사업성의 변수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계속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낡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추가 분담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또는 심지어 아파트를 늘려가면서도 평수를 늘려가면서도 내가 돈을 안 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새로 지어도 세대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미 용적률이 다 찾아먹기 때문에 용적률 종상향을 하지 않는 한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건축비를 내야 돼요. 최근에 건축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비를 새로 내라 그러면 여기에 협조 안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찬성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계속 건물이 노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긴 하겠지만 이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 돈 주고는 싫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음마도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된다고 하지만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아까 그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향후 최대 변수는 사업성이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단지 용적률이 200% 미만이 되어야 50% 정도를 더 지어가지고 그거를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그 건축비를 상쇄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지금 현재 뭐냐면 명수대 현대와 한강현대는 용적률이 247%, 237%예요. 그러니까 240% 전후인 거죠. 그러면은 명수대 현대 같은 경우는 3%를 더 지을 수 있고 만약에 종상향이 되지 않으면 한강현대 같은 경우는 13%밖에 더 추가를 못 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반 분양 개수가 거의 없거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일반 조합원들이 자기 집 건축비를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종상향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종상향 문제가 또 쉽지는 않죠. 아까 그림을 보시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기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층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평균 아마 15층 전후일 거예요. 이거를 올려주면은 종상향을 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이렇게 높게 진다.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높게 진다. 크게. 이걸 이상 높게 진다. 그래버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죠? 아파트 새로 지은 분들 여기는 지금 층수가 뒤쪽은 낮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강 조망에 대한 가 아마 33% 정도 30% 전후로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11구역 지금 재개발되면 한강 조망되는 단지가 전체 단지 중에 30%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넘어서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넘어서서 요 한강 현대라든가 명수 현대를 넘겨서 볼 만한 아파트가 몇 개가 나올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층수를 올려버린다. 현재 15층인데 예컨대 이거를 27층 정도로 올려야 사업성이 맞을 텐데 이거를 올려버리면은 여기서는 한강 조망이 다 막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원성이 자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종상향을 함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여기 조합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고 다른 조합원들한테는 한강 조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공평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센츄럴 1차가 있잖아요. 역시 올려버리면 문제가 이쪽에 다 막힌다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 조망을 서로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강 조망을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가 아크로 옛날에 아크로거든요. 그러면 아크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앞에 가리는 게 없어요. 영구 조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한강현대하고 아크로가 이쪽에 있거든요. 마크를 쓰고 이쪽에 있는데 조망이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층수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 뒤에 있는 단지들은 어떻게 전부 막혀버린 거죠. 한강이. 그래서 종상향 해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종상향을 해줘야 될 게는 어디가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요. 지금 뭐냐면 아크로가 개발되고 동양 이쪽으로 이 정도만 지금 아크로가 개발된 거예요. 이쪽으로만 이렇게 성당이 여가 있잖아요. 이 정도만 개발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크로거든요. 근데 요 전치 쪽은 요 뒤에 이 전치 쪽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요 뒤에 19역 있는데 여기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여가 지금 종 1종이에요. 1종이니까 4층밖에 못 돌려요. 그리고 용적률도 150%밖에 못 찾아 먹죠. 근데 현재 여기 보면은 숲도 많고 개인 단독주택, 고급 주택들이 많아요. 이미 4층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4층짜리, 그러니까 자기 주택 4층짜리를 뺏기고 아파트 하나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일종이라 4층밖에 못 올려. 근데 기존에 이미 조합원들이 4층 건물 갖고 있어요. 내 4층 건물 주고 한 층을 받는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진 해제버린 거예요. 이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정상향을 해주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전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전부 높아졌단 말이죠. 그럼 요 뒤에는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다 이제 그 한강 조망도 다 가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1종에서 2종으로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가 앞에 올라간 것처럼 이제 뒤에도 아파트를 이렇게 빌라를 짓더라도 7층, 8층 이렇게 지으면은 그래도 몇 세대 정도는 한강 조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영원히 낡은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이 돼서
낡은 지역을 벗어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그 유인이 뭐냐면 정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이 좋게 해야 된다. 사업성이 나쁘면 자기가 조합원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부담을 해라고 그러면 응하지 않을 조합원이 많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보면은 뉴스 보면은 이 한강현대와 명수대 현대와 한강현대가 얘가 용적률이 아까 247%라고 그랬나요? 얘가 246%가 되고 얘가 237%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거의 찾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상향을 해주면 올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단지들이 다 앞이 조망이 가리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몇 사람을 위해서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향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 뒤에 아파트 다 들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정상향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부진해서 재건축이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옛날부터 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드리고 그래도 새 아파트를 지어서 내 들어간 비용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면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또 이게 자기 돈 내고 하라고 그러면 부담 가지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사천리로 가기는 무엇에 달려있다? 사업성에 달려있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성.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이 최대 변수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얼마만큼 내 돈을 안 들이고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만 조합원들이 협조할 거거든요. 조합원들이 협조를 안 하면 새 건물 짓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언젠가 되긴 되겠지만 차일피일 미뤄진다. 그 점에서 이제 낡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247%, 237%네요. 아까 246%라고 했던 것 같은데 247%, 237%. 그래서 이 용적률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정상향 해주는데 정상향 해주기는 쉽지 않다.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상향 해줄 건지 말 건지 그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에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강변의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뉴스가 뜨면서 한강현대와 명수대 현대의 재건축 기대 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값이 막 치고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포 1, 2, 4지구도 다 반영이 선행됐어요. 이미 지금 입주할 시세로. 흑석동 나머지 재개발도 다 이미 반영이 됐고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행보합을 할 거다. 조정을 볼 거다. 폭락하는 일은 없다. 흑석동은. 그래도 조정은 볼 거다. 그런데 실제로 몇 억씩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5, 6억씩 떨어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고 호가는 올라가고 호가는 회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치고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급매물 위주로 사시거나 좀 냉각기를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하시고 오히려 다른데 급하게 변두리 가시면 안 되고요. 서울 구도심지에서 개발 호재가 없는데 투자했다가 거기서 개발 호재가 나면 값이 확 뛰잖아요. 그걸 투자해서 여기 한 채 투자할 걸 거기다 세 채 투자해가지고 서너 배 더 번 다음에 충분히 들어와서 검토해도 무방하다. 그럴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북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추천했던 그런 지역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뭐 700% 나신 분도 있어요. 자기 투자 대비 갭 투자해서 수익률이 700%씩 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을 발굴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흥분할 때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차피 저는 입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뭐 푹 빠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갑작스럽게 이 뉴스가 떠서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상향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정상향이 안 된다면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시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